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의 주요 공공기관들 그리고 공기업 수백 군데에다가 각종 꿀보직들만 골라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죄다 꽂아놓고 있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낙하산 인사다, 알박기 인사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표현을 하죠. 지금 이게 인터넷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드릴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말씀드린 그대로니까요. 우리나라 주요 공기업들 수백 개의 그런 공공기관 꿀보직에다가 말 그대로 자기 사람들만 골라서 꽂아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 사실 그게 권력의 당연한 어떤 그런 거긴 해요. 그 적어도 한 1년 전이나 1년 반, 2년 전에 이런 배치를 했다라면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 2, 3년 전에 이런 짓을 했으면은 자기들 임기 중이니까 그래 지들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한들 공공기관장에다가 정권에 끈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배치하면은 이거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이 나오는 법인데 이제 지들 여러분들 임기 끝났잖아. 임기 천년만년 계속해요. 임기 얼마나 남았다고 이 와중에 정권이 99% 끝난 이 와중에 아직도 대놓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이렇게 골라서 심어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런 식입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라는 사람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의 비상임 이사로 뜬금없이 선임이 된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야, 여러분들 대한민국 참 취업하기 참 쉽습니다. 그죠?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정혜승 센터장이라는 사람은 방송사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성재 사장의 아내라고 해요. 노조위원장 출신이 방송사 사장이 되는 것도 좀 웃긴데 그런 사람의 아내가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한 자리를 맡다가 또 끝나고 나서는 공공기관 이사로 가는 이것도 사실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정부의 인사가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기업에서 그 공공기관에서 열심히 복무를 해온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정치권에 끈이 닿아 있는 인간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기관장으로, 이사로, 감사로 굵직굵직한 자리로 말입니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아먹는 그런 자리들 말이에요. 대표적인 문재인의 부하였던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터지면서 본인도 지금 깜빵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김경수 도지사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뜬금없이 한국 남동발전 상임감사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당연히 그리고 이 사람은 민주당 소속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에너지 산업이나 발전에 대해서 도대체 뭘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가 뭘 안다고 한국남동발전의 상임감사로 들어가요? 이거 한전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를 한번 쭉 찾아보시면은 이런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한국마사회 회장에,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수서고속철도 사장에,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에 임기 얼마 남았다고 지금 이런 거를 갖다 꽂아놓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에너지재단, 에너지공단, 무슨 공단, 강원랜드, 한국동서발전, 남부발전, 도로교통공단, 광해광업공단에 이르기까지 감사, 사무총장, 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비상임이사 도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장판 도배, 벽지 도배를 하고 있다고. 민주당 정치권 출신들이 싸그리 다 꿀보직으로 골라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숨이 차는데 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요 수백 개 공공기관과 이런 공기업 같은 곳들에다가 빠짐없이 악착같이 집요하게 길을 쓰고 이 자기 정부의 사람들을 꽂아 넣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로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찾아보시면은 문재인이랑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요번에 원래 회동을 한번 가지려다가 실패했다고 하죠. 근데 이 회동이 무산되어 버린 그런 갈등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지금 정권 말기에 자기들의 어떤 사람들만 알박기 인사를 하는 거, 낙하산 인사를 하는 거, 수백 명씩 그런 주요 공공기업에 꽂아 넣는 거, 이것도 지금 양 진영 사이의 갈등의 어떤 중요한 요소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분명히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거예요. 정권 바뀌고 나면 이것들이 순순히 물러나겠습니까? 온갖 때를 다 쓸 거예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인데 공기업인데 이 임원들에게 나쁜 보수 정권이 탄압을 하고 사표를 강요하더라. 이거 나쁘다, 직권남용이다, 빽거리겠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새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면은 대한민국 주요 공공기관이라 공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기들만의 스타일과 그 국정 철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새 정부가 제대로 못 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게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은 저게 그냥 문재인 정부 2탄이지 어떻게 저게 윤석열 정부이고 정권 교체입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최소한 1년이나 2년 전에 뭐 사람 누구를 쓰고 싶다라고 했으면 뭐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임기 중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정권이 내일 모레면은 다 끝나가는 판인데 뭐 며칠 남았다고 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마다 내 임기가 2년이요 나는 3년이요 이런 식으로 갖다 박아 버리면은 새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느 보직에다가 사람을 뽑아가지고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인재를 발탁하고 싶어도 합당하게 대우를 할 만한 갖다 넣어줄 만한 보직과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 정부와는 구상하는 이런 추진하는 정책과 방향성 자체가 새 정부는 다른 법인데 거기에 적합한 뜻이 맞는 인재들을 쓸래야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2021년 작년 한 해 1년 동안 적자가 얼마가 났는 줄 아세요? 마이너스 6조 원 적자가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누적 적자가 아니라 작년 1년 동안 마이너스 6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고요. 누적 빚은 지금 한전이 얼마냐면은 10조도 넘습니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빚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 빚이 아니라 한국전력이라는 그 공기업 하나가 10조 원이 넘는 빚을 문재인 정부 동안 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결국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아 나가고 누가 부담을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국민 여러분들과 다음 정부가 그 책임을 짊어지는 거예요. 선거가 왜 그렇게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을 관리한다고 결국은 우리나라 소유인 공기업의 한전을 마이너스 수조 원이 넘는 그런 적자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투성이로 도배하면서 야 너네들 전기요금 올리지 마 이렇게 강제로 동결시키고 틀어막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짓거리도 한두 달이고 1년 2년이어야 버티죠. 장장 5년 동안 적자가 10조 단위가 넘어가도록 천문학적으로 누적이 됐는데 그 자꾸 동결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번에 출범하는 다음 정부부터는 원자재 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원전이라도 똑바로 제때 해놨으면은 물론 세계 원자재 값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도 똑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계획도를 만들어 놓은 대로 합당하게 늘렸더라면 국민들의 이런 전기요금 인상 충격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겠죠. 그게 바로 경영 능력입니다. 근데 대안도 없이 탈원전을 해버리니까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다음 정부 들어서면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전기요금이 10% 20%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욕은 보수 정부가 전부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은 엉뚱한 전임자가 다 싸놨는데 욕을 먹어가면서 치우는 거는 다음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아는 게 힘이라고 서글프죠.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이 문정부라는 정부는 정말 마지막까지 뭐 하나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악착같이 자기 정권에 끈다 있는 사람들은 온갖 공공기관의 높은 자리에 보은성 인사로 떡하니 이렇게 취직하기 편하게 자리 앉혀주는 거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대한민국에만 널려 있었네 여러분들 그죠? 대한민국에만 양질의 일자리가 널려 있었어. 자, 여러분들 서비스로 한 가지 더 우리 시청자분들의 혈압을 올릴 만한 또 소식을 하나 더 보너스로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자, 뒷목 잡고 한번 들어보세요. 현 문정부가 올해 2022년 올해 1년 동안 써야 되는 이 예산 있잖아요. 정부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이 전체 100% 예산 중에서 무려 73%를 상반기에 모조리 배정해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작년 연말에 이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차기 정부는 손도 쓸 수가 없었어요. 야당은 손도 못 댔습니다. 그 이번 대선을 앞두고 대놓고 돈 풀어대는 돈 선거를 치르면서 나머지 돈들도 자기들이 대부분 써버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올해 예산에 올해 1년 동안 총 나눠가지고 써야 되는 그 100% 예산 중에
73%를 자기들이 다 쓰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정부 너희들은 그러니까 30%도 안 되잖아. 27% 아닙니까? 30%도 채 안 되는 돈만 가지고 너네가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586 좌파 운동권 인간들이 얼마나 악의적인 사람들인지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아는 게 힘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이 국힘당이 아무리 속 터지고 답답해도 선거철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걔네들을 찍어주는 거는 진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얘들이 훌륭하다기보다는 이 민주당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워낙에 악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는 게 힘입니다. 국민들이 어리석으면 간단한 댓글 조작에 여론 선동 한 방에 또 춤을 추면서 휩쓸려 다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